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눈매 교정의 명과 암에 대해서, 명과 암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명과 암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뮬러그너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길을 거쳐야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으셔야 되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정보들 혹은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눈매 교정의 많은 부작용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다 정신적인 문제다 혹은 환자분의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이제 오늘은 왜 우리나라에서 뮬러근 수술을 많이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눈매 교정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을 알기 위한 길을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명과 암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료를 하다가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백신에 대한 비유를 했었는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실 좀 생활 속 이야기입니다. 좋은 비유라서. 우리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죠. 복숭아 맛있는 과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데 복숭아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숭아가 나쁜 과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일까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방법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가 눈매 교정 수술과는 좀 차이점이 되고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알러지보다 눈매 교정의 부작용은 더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이나 환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은 나쁜 수술이다, 못된 수술이다,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그런 인상을 주어질까봐 제가 사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가 두렵습니다. 괜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눈매 교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두렵기 때문에 제가 복숭아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판이 있고요. 이게 눈꺼풀입니다. 이게 안구죠. 이 부분이 안구고요. 건판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뮬러근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안검거근의 근막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닥터 카키자키가 설명했던 세 가지의 구조, 삼중 구조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안검거근의 근막입니다. 이게 앞쪽 벽면, 뒤쪽 벽면입니다. 그러니까 전방구획이고 후방구획이 됩니다. 그리고 뮬러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화경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닥터 첸이라는 분이 이 전방구역과 안화경막, 이 삼각형의 모양을 글라이드 존이라고 해서 눈이 떠지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구획으로 명칭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구획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흔히 이 부분에 절개를 하다 흉이 많이 생기면 쌍꺼풀이 안 만들어져 버리거나 정말 절개선만 있고 쌍꺼풀이 잘 안 만들어지고 미끄러지듯이 눈꺼풀이 안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수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열어보면 이 부분에 유착이 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당기고 불편한데 그 환자들의 90% 이상이 뮬러 자극 증상보다는 글라이드 존의 흉의 유착에 의해서 눈이 굉장히 힘들고 뜨기 불편하고 못 뜨니까 두통도 올 수 있고요. 그런 자극 증상보다는 뮬러 자극 증상보다는 이 글라이드 존의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수술을 해서 이것을 풀어주면은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존의 문제지 뮬러근 자극 증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층이 피부인데요. 피부가 있으면 그 아래에 이렇게 진피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은요. 이 층을 사실 생각하기 힘들어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진피 조직을 뚫고 들어가면 안화지방이 있는 층이 있고요. 그 앞을 경막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건판에 이 경막이 이렇게 오면서 안검거근의 앞부분과 함께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안검거근의 뒷부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의 이렇게 근막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검거근이 있죠. 이렇게 전층과 후층이 있죠. 거근막이 이제 거근이 이렇게 오다가 거근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건판의 전방에 붙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거근막을 들고 나면 우리가 주목하는 뮬러근이 나오게 됩니다. 뮬러근은 건판의 위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결막이 있죠. 이렇게 안구와 접촉하고 있는 그 밑이 이렇게 안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이 얇은 눈꺼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뮬러근 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천성 안검하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 후천적인 안검하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당연히 많고요. 근데 후천성 안검하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 건막성 안검하수입니다. 근막성 안검하수. 그러니까 이렇게 안검거근이 당겼을 때 많이 노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찢어짐이죠. 그래서 건판과 안검거근의 근막이 결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거를 로인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근막성 안검하수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벌어지면서 약간의 뮬러근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경우가 눈매교정 수술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 이게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의인성 안검하수가 됩니다. 거의 같은 기전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일본 분이 이제 이 안검하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실은 좀 다르지만 이러한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닥터 세이조라는 사람이요. 세이조 클리닉에서 본인의 병원에서 이제 뮬러근을 접는 수술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2010년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세이조 클리닉에서 이거를 열어 제끼고 이 뮬러근을 접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뮬러근을 사실은 이 당시에 수술하면서 뮬러근은 단순하게 눈을 뜨는 근육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결과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많이 좋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수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검거근의 근막을 좁히는 수술은 이 길이 조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를 잘라야 될지, 물론 4배 정도를 자르면은, 그러니까 4mm를 자르면은, 당기면은 1mm 정도 준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양쪽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노인성에서는 이 근막을 딱 이어주면은 사실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뮬러근을 접는 수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거죠. 한국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닥터 세이조가 한, 수술이, 결과가 좋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는 눈매교정 수술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매교정은 약간 미용적인 접근으로 안검하수 수술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조금은 개념이 다르죠. 안검하수 수술은 기능적인 문제를 많이 초점을 맞춘 수술인데 반해서 미용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할 뿐이죠. 그 차이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근력이 증가하고 눈을 쉽게 뜨게 해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근육을 단축시킴으로써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뮬러근을 손대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안검거근 근막을 제끼고 뮬러근을 접어주는 수술을 뮬러 터킹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에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또 문의를 하실 때 절개식 수술은 했지만 근육은 자르지 않고 근육을 접어줬다. 그러면은 거의 100% 뮬러근 수술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안검거근을 접혀주는 복합체 수술이 있긴 한데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뮬러근 수술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뮬러근이 결막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만든 거에 안국이 있고 그 다음에 결막이 있고 바로 위에 뮬러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죠. 접근이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접근이 굉장히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후배인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그 닥터 박이라는 그 선생님께서 이거를 절개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서 실을 뚫어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는, 그러면은 뮬러근이 이런 식으로 접히겠죠. 그럼 뮬러근 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어주고 다시 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쌍꺼풀도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그런 수술을 고안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좀 넘어서 그때 선풍적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14년, 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 역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 비절개. 이건 구멍을 내서 한다는 소리고요. 눈매 교정을 매몰 쌍꺼풀 수술처럼 이렇게 구멍만 내서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양한 변법을 여러 선생님들이 또 구상을 해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수술로 파생이 돼 나갔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비절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서 뮬러를 접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근막을 접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막은 잘 접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뮬러근을 긁으면서 접어준다는 개념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가 뮬러근을 건드린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뮬러 근육 자체가 교감신경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근이 아닙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고, 이 안검거근이 올라갈 때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얘가 수축을 해서 긴장을 유지해주는 상태. 이게 올라가게 되면요, 얘는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3중으로 된, 제가 스위치 설명을 했죠. 한쪽의 매질이 예전 전자기 같은 데서 이렇게 스위치처럼 한쪽과 한쪽의 매질이 다른 매질을 써서 이 굽는 각도, 굽어지는 각도를 다르게 하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 역시 이게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안검거근이 이제 눈을 떠야 되겠다는 명령이 일어나면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신장이 됩니다. 늘어나게 되니까 이때 이 안에 있는 고유감각 수용체라는 프로프리오셉션, 그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동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뮬러근이 긴장을 하게 되고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데 뮬러근 수술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뮬러근 수술을 많이 했나? 사실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간편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절개보다 비절개가 낫고요. 물론 절개를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뮬러근을 접어주는 수술도 합니다. 그게 세이조 클리닉에서 한 수술이고요. 그리고 비절개도 마찬가지고요. 간편성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술하면서 크게 붓지 않기 때문에, 절개는 하고 들어가면 붓고 주변 조직이 막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좁힘으로 어느 정도 눈이 커질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절개를 이렇게 뒤에서 하는 접근을 하면은요, 눈이 어느 정도 떠질지를 직접 바로 보게 됩니다. 수술하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 예측의 용이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해놓고 또 눈매 교정 수술을 해놓고 밤잠을 제대로 자려면 확신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수술이 잘 됐구나. 안 그러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죠. 그런 예측성이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뮬러근 수술이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왜 뮬러근 수술이 유행을 했는데 이 때문에 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고 지루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증상을 판단하고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뮬러근 자극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지루하고 더 심오한 과정이겠지만 기운을 내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